네, 지구의 열수지 평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라고 했을 때 이제 지구의 열수지 평형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제 100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모두 지구에 흡수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 대기가 23을 흡수하고 또 반사 및 산란으로 23을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표에서도요. 47을 흡수하고 이제 7을 반사하게 되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주로 반사되는 것이 23 더하기 7 해서 30이 밖으로 나가게 되고요. 자, 대기와 지표가 23, 40, 70씩 해서 이제 70을 흡수하게 된다라는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구 복사 에너지로 지표면에서 또 에너지가 나가게 됩니다. 자, 145가 나가게 되는데요. 자, 이 중에 일부를 이제 대기가 흡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부는 우주로 손실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대기가요, 이제 133만큼을 흡수했는데요. 자, 이 중에 일부는 지구로 다시 넣어주고, 이제 이 중에 일부는 복사로 우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주로 나가는 양은 지표로부터 손실된 12가 있고요. 이제 대기가 내보낸 58이 있어서 이제 총 70이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제 온실 효과, 지구로 다시 열이 들어오는 온실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 딱 들어왔을 때요. 이제 지구가 흡수한 양은 이제 70이었고 나간 양도 동일하게 70이어서 지구 입장에서 이제 복사 평형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흡수한 양과 방출한 양이 같기 때문에 복사 평형을 이루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지구의 반사율 같은 경우는 100이 들어와서 23, 7 해서 30이 나갔기 때문에 이제 반사율은 30%다라고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이제 지구의 복사 평형인 거죠. 흡수한 것이 이제 여기 대기가 흡수한 거, 지표가 흡수한 거 총 70을 흡수했고요. 자, 나간 양도 보시면 우주로 바로 나간 거, 그리고 대기에서 나간 거 12와 58을 더해서 70으로 같다라는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지표에서 나간 열이 이제 바로 나간 게 아니라 이제 대기가 흡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대기가 일부를 내보내고 일부는 다시 지구로 넣어주게 되었는데 요게 바로 이제 온실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다 우주로 내보내지 않고 일부를 다시 지표로 넣어줌에 의해 이제 지구가 생물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온도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열수지 평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면요. 흡수량과 방출하는 양이 이제 같다, 평형을 이룬다라는 내용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아까도 봤지만 대기가 흡수한 양, 지표가 흡수한 양 총 70을 흡수했다라는 거고요. 자, 내보낼 때는 이 지구 복사 에너지 중에서 우주로 손실된 양이 12가 있었고 아까 어땠죠? 대기가 흡수해서 내보냈죠. 자, 그 양이 58이었습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 중에서 나간 양도 70, 태양 복사 에너지 들어온 양도 70. 그래서 이 양이 같아서 복사 평형을 이루었다라는 내용 이제 첫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지표 입장에서 또 한번 열수지 평형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표 입장에서는 흡수한 양이 이제 뭐가 있었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에서 들어온 47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47이 있었고 또 무엇이 있었느냐? 우리 지구 복사 평형이죠. 이제 나가다가 대기가 다시 넣어준 양 98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가 또 98이 들어와서 총 145만큼 흡수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나간 양도 볼까요? 자, 나간 양도 이렇게 145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얘는 이제 지구 복사 에너지인데 이제 일부는 대기가 다시 가져갔고요. 자, 일부는 우주로 나가게 됐습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도 이 둘을 더해서 145로 둘이 같다.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대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태양 복사 에너지 들어온 거예요. 이제 23이 들어왔었죠. 자, 태양 복사 에너지 23이 들어왔고, 자, 그리고 이제 지구로부터 지구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가서 온실 효과 이제는 133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흡수한 양은 총 더해서 156이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방출한 양을 보시면
대기에서 이제 어떻게 했죠? 지구 복사 에너지, 대기 복사 해가지고 이렇게 내보냈잖아요. 우주로 이제 58을 내보냈고요. 그리고 일부는 이제 온실 효과가 되는 지구로 다시 넣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98을 지표로 또 방출을 해 주었죠. 그래서 지구 복사 이제 우주로 58 그리고 이제 다시 지표로 98을 방출하게 되어서요. 총 156을 방출하게 되었습니다. 얘도 어때요?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으니까 복사 평형을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주입니다. 자, 우주 입장에서 이제 봤을 때 흡수한 양은 아까 태양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우리가 반사했잖아요. 30% 반사한 거 요게 있었고요. 그리고 지구 복사 에너지로부터 나온 것이 또 70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흡수한 양이 이제 100이 되었고요. 처음에 이제 방출한 양도 뭐였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 100이 쫙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이제 방출한 양도 100으로 같다. 복사 평형을 이룬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를 푸실 때에는 이 중에 하나를 이제 뭐 빈칸으로 뚫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빈칸을 채워봐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열수지 평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흡수량과 방출한 양이 같다라고 식을 세워서 또 빈칸을 구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구분해서 여러분들 흡수량과 방출량을 더해서 찾아보는 연습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보니까요. 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나왔는데요. 자, 이산화탄소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온실기체가 되는 거죠. 이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이제 온실기체가 되기 때문에 이 CO2의 양이 늘어나면은 이 대기가 지표로부터 흡수하는 양이 많아지면서 이 재복사 양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지표 입장에서 이제 흡수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증가하면은 대기가 이제 지표로 에너지를 더 많이 방출하고 지표가 더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서 온도가 상승한다라는 내용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 디테일 예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복사 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의 열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과 이제 거의 비슷한 그림인데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 들어왔어요. 반사가 일어나죠. 대기가 23, 지표가 7 이렇게 해서 반사가 이제 30이 일어나고 이제 70이 흡수가 되는데요. 그 70은 이제 지표로 47이 흡수가 된 거고 이제 대기가 23을 흡수해서 총 70을 흡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지표가 방출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본 그림에서는 이제 지표 방출 하나로만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런 그림도 여러분들 문제에 나오실 수가 있어요. 이 사실 지표 방출에는 얘네들이 다 이제 숨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다 껴 있는 거거든요. 이건 조금 더 우리가 지구 복사 에너지 나가는 형태를 세분화해서 이제 나타낸 겁니다. 요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지표 방출인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림에서 이 지표 방출을 하나로 세트로 묶어가지고 145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그림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표가 방출한 양이 이제 어떻게 되죠? 일부는 이제 대기로 흡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부는 다시 우주로 손실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기가 흡수한 요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우주로 내보내는 58 그리고 다시 지표로 들어오는 요게 바로 이제 온실 효과가 되겠죠. 이런 것들 요 관계들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의 반사율은 30%다라고 했는데 지금 100이 들어와서 30을 반사시켰기 때문에 반사율은 30%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A는 B보다 대체로 파장이 길다라고 했는데요. 이 태양 복사 에너지 들어와서 쭉 대기에 흡수된 요 양은 이제 가시광선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구 복사 에너지로 나가는 요것은 이제 적외선 영역이 됩니다. 적외선 영역이요. 자, 그랬을 때 파장은 이제 적외선이 더 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영역을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가시광선은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의 영역이죠. 자, 그런데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파장이 길다. 파장이 길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근데 빨간색보다 파장이 더 긴 빛 있어요? 있죠. 이제 빨간색보다 바깥쪽, 적색의 바깥쪽. 그래서 적외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은 거 있어요? 그러면 보라색 바깥쪽 자외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적외선이 파장이 더 깁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파장이 길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틀린 지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B는 주로 가시광선 형태다. 아니고요. 네, 적외선 형태입니다. 3번도 틀린 지문이 될 거고요. 자, 지구가 우주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은 이제 70이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지표로부터 이제 우주로 손실된 것과 대기가 방출한 거 58 둘을 더해서 70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했다. 그럼 화석연료를 태우면 이제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오죠. 이산화탄소 기체는 이제 온실기체죠. 이제 메테인, 그리고 수증기 이런 것들과 함께 이제 온실기체가 되는데요. 자, 온실기체가 늘어나면 지표로부터 나온 대기가 흡수한 양이 많아질 거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다시 지표로 들어가는 양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지표가 이제 흡수하는 에너지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구 기온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대기가 흡수한 이 양이 늘어나게 될 거기 때문에 5번은 틀린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